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오늘 2차전지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좀 이슈가 있었죠? 어저께 밤이었나요? 어저께였나 오늘이었나 그 이슈가 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 그 배터리 공장이었어요. 현대차랑 같이 합작해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급습을 해갖고 한국 노동자들 300명을 좀 잡아갔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배터리 공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에도 오늘 좀 힘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일단은 좀 잘 버텼습니다. 물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음봉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려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지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100명 중에 97명, 98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0.25%가 될 거냐? 0.5%가 될 거냐? 그 다음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하면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금리 인하 또 할 거냐? 한다면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세 번 하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시선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엔캠 역시도 전액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엔캠도 지금 미국 내에서 공장을 또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이슈, 그러니까 엔캠이 공장을 만들 때 나름 전액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벽돌 쌓는 것도 아닐 거 아닐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노동자 중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엔캠은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서 파견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미국에서 또 비자를 발급 안 해줘서 우리가 우회로 비자를 이용을 해서 지금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면은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일이죠. 그래서 2차 전지애들 특히 오늘 LG엔솔이라든지 현대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다. 장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는 배터리 인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불러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년 동안 우리가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거절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잡아갔던 이유는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써라는 건데 미국인 노동자들은 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기술이 없잖아.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공장 지으라며. 근데 이 공장은 단순하게 벽돌 쌓아 올리는 그런 공장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노동자가 없는데 어떻게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 얘기야. 비자 좀 내달라니까 너희들이 비자 안 내줬잖아. 공장은 지어야 되고 투자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방법으로 갖고 왔는데 이거 불법이라며. 그래서 너희들 다 잡아갔잖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이든 아니면은 배터리든 반도체든 간에 좀 필요한 인력들은 신속하게 협력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미 관계는 여전히 좋다라고 트럼프는 얘기하고 있고 무역이라든지 투자 관계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가서 투자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 쓰지 말고 미국 사람들 쓰라고 하니 물론 이제 완공이 되면 미국 사람들 쓰죠. 단순하게 뭔가 조립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없으니 우리나라 사람들 데려와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있으니 참 그래요. 자, 어찌되었던 간에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이제 열린 세미나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전기차 생태계는 누가 주도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기업이 배터리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이 이끌고 있다. 물론 테슬라 하나가 있기는 한데 글쎄요. 그래도 예전만큼 독보적인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저 위에 있는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니죠. 지금의 위상을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규제보다는 지원을 진짜 많이 해주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빠르죠. 자동차를 레고처럼 부품, 그러니까 모듈로서 나눠서 표준화하고
여러 회사가 쉽게 조립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을 모듈형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보급이 되고 여러 회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한국 기업들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방형, 협력 중심, 그러니까 중국의 모듈형 생태계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생산과 통합, 강화를 한다든지, 그게 수직 계열하겠죠. 그러니까 뭐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에 꼭대기에서 뭔가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부서들이라든지 아니면 자회사들이 쫙 이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내는 이런 수직 계열. 그래서 우리는 뭐 LG엔솔은 LG엔솔만, 삼성 SDI는 삼성 SDI만, SKO는 SKO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배터리 시장, 그러니까 2차전지 시장은 중국이 거의 다 먹은 거는 맞고요. 그렇다면 중국이 깔아놓은 그 모듈형 시장에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냐. 중국은 1년 반이면 신차를 내놓지만 우리나라는 3년, 4년 정도 시장 선점을 뒤처져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과 생태계를 먼저 차지하는 것이 문제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거의 한 2등, 3등을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독보적인 1등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우리의 기술만 가지고 가야 되느냐, 굉장히 좀 골치 아픈,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엔캠도 오늘 좀 밀려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구간 라인에서 잘 버티고 있고, 여기까지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봐도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데서 들어가셨던 분들이야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놓고 있으면은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여기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다라고 봐요. 물론 여기서 접근하셨던 분들도 이 구간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세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되는, 그래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중요한 것들만 올려놨습니다. 영상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저 공식 채널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다만 내가 이런 정보들을 보고 있기는 한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차라리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셔서 저희랑 같이 뭐 하면 됩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뉴스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매매해보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저희랑 여러 번 좀 반복적으로 해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식 채널에 있는 이런 정보들 뭐 혼자서 다 분석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놓치지 마시고 이런 것도 꼭 챙겨 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